일전에 전화 한번 드렸던 김은희라고 합니다. 아내분 카프라는 남자 직원 와이프예요.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제가 파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는 뚝 끊겼고, 카톡으로 받은 파일을 재생시키던 저는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신음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이게 증거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아직도 음담패설을 나누며 히히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핸드폰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네, 이 년놈들을. 사실 이 전화를 받기 3달 전에도 김은희라는 그 여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자기 남편하고 당신 아내 카풀하는 거 반대다. 절대 못하게 하라고 연락 왔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나빴던 저는 아내에게 왜 주위에 그런 말까지 들어가며 꼭 그 남자와 카풀을 해야겠냐고, 그냥 알바를 그만두던가 대중교통 이용해 다녀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 말로는 그 여자가 의부증도 심하고 우울증도 있어 좀처럼 사회생활이 힘든 여자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돌쟁이 아기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산후 우울증으로 상태가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성진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며 그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 때문에 본인이 편도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힘들게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서 버리고 몸 고르면서 다녀야겠냐고 되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벌써 한 달분 기름값까지 쳐서 그 카풀 해주는 남자 직원에게 다 선불로 줬다며 괜한 그 여자 의심 때문에 본인이 손해볼 수 없다며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 이후에 와이프는 김은희라는 여자와 전화와 문자로 싸우면서도 절대 카풀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성진이라는 그 유부남도 대단한 놈이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그 정도로 싫어하면 그만할 일이지 끝까지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못 믿냐며 그만 좀 하라고, 자기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많은 아줌마다. 나도 눈이 있다. 의심 좀 그만해라.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여자를 정신병으로 몰아가며 자기들은 아무 일 없다던 두 사람이 좁은 차 안에서 했던 짐승 같은 짓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23년 된 부부로 첫째가 작년에 대학교 들어가고 둘째는 올해 고3입니다. 그 동안도 돈이 많이 든다 했지만 첫째는 공부든 뭐든 목표가 있으면 기특하게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큰 돈 들여 학원도 많이 보낼 필요 없이 딱 필요하다는 것만 해주면 됐는데, 같은 자식이라도 둘째는 또 다르더군요. 둘째 녀석은 첫째랑 다르게 공부가 좀 부족해 수학이니 영어니 쪽집게 과외를 붙인다는데 과외다 뭐다 이것저것 하는 게 많다 보니 제가 버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너무 극성인 아내에게 애가 알아서 자습하는 게 낫지 않아? 부족한 거 자습하면서 자기가 잡아가야지. 갑자기 과외한다고 지방대도 가기 힘든 애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어? 했다가 아내에게 호되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오라고 해서 그냥 입 닫고 회사나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남편한테는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매달 월급을 잘 갖다 바쳐서인지 별말 없는데 자식들 공부만큼은 욕심이 엄청난 열혈 엄마입니다. 이번 1년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둘째 놈한테 얘기하며 엄마가 아낌없이 투자하고 밀어줄 테니 올해만 나 죽었소 하고 공부해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팽팽 놀던 둘째 놈도 고3이 되니 이제야 체감이 좀 되는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희망이 보이자 아내가 더 나서서 아이한테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조금 허영심도 있는 아내는 항상 제 남동생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며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나 상장이 좀 모자란다 하면 못 견뎌 했습니다.
남동생 집에 가서 벽에 붙여놓은 상장을 보면 그 앞에서는 아이고 우리 영훈이 이번에도 우수상 탔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는 집에 와서는 애들을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동생 첫째 딸하고 우리 둘째하고 동갑인데 비교가 되어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남동생 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맞벌이하니 학원으로 돌리던 아이인데 혼자서 학원 간 것 치고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외고를 다니고 있으니 올해 별일이 없다면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동갑인 우리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동갑이라는 이유로 비교 당해오다 올해 대학으로 아내의 갈굼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내는 아직도 아이들의 성적 차이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둘째가 스카이는 못 가더라도 인서울 대학이라도 가라고 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제는 저도 몇 년 있다 정년퇴직인데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우리 노후도 걱정이 되기는 하던 차라 이대로는 너무 무리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열성인 아내에게 그런 말을 입도 뻥끗 할 수 없어 속으로만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업주부이던 아내는 마스크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한테서 일 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손이 부족하니 와서 한두 달간만 알바식으로 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아내가 알바라도 나간다고 하니 저는 한번 다녀와라 했습니다. 2교대로 일하는 거라 한 달 월급이 400만 원이 다 되는 높은 시급으로 받아오니 처음 한 달, 두 달만 다닌다던 아내는 지금 5달이 다 되도록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잡힐 듯 잡히지 않으니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아내의 알바는 계속 이어지고 하성진이라는 회사 남직원과의 카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카풀을 하게 된 계기는 회사 부장님의 제의였습니다. 하성진 씨한테 이번에 아르바이트로 오시는 분 중에 멀리 의정부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진 씨가 그쪽이니 카풀해서 같이 좀 출근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회사에서 기름값도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답니다. 아내는 오전 근무일 때 7시 전에 집을 나가던 것을 이제는 7시 반에 나가도 된다고 남는 시간으로는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나눠 먹을 간식을 싸간다며 아침부터 부추전을 부치기도 하고 고구마하고 계란도 삶고 매일매일 소풍 가는 것 마냥 맛있는 음식 잔뜩 싸들고 즐겁게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게 다 오랜만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일도 하니 재밌나 보다, 활력이 생겼나 보다 했는데 차 안에서 그놈 입에다 넣어주며 그 재미로 회사를 다닌 것 같네요. 워낙 2교대인데다 바쁘다고 하니 출퇴근 시간도 들쑥날쑥 했는데 둘이서 교대 근무 일정도 맞춰서 놀러 다녔나 봅니다. 곧장 집으로 오지 않고 차 가지고 둘이서 드라이브도 하고 차 안에서 한참 즐기다 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돈을 잘 벌어다 주지도 못해 자식 위해 2교대로 힘들게 일하는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참 허무했습니다. 주위에서 심심찮게 불륜이다 바람났다 얘기는 들었어도 다른 사람들 얘기지 우리 집과는 거리가 멀다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내 얘기라니. 저는 그 파일에 녹음된 소리를 듣고 또 들으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 컸다 해도 고3인 가장 민감한 시기에 아들 인생을 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 마음이 더 이상 아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김은희 씨는 어쩌고 있나 왠지 모를 동지 같은 느낌이 들어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저 김은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 여자는 제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할 말 있으면 하라는 듯이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은희 씨의 숨소리만 듣다가 저 한번 만나실래요? 애도 어리고 외출은 힘들어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었던 와이프 바람피는 걸 알고도 모른 척 하자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착잡하고 힘드네요. 그저 얘기라도 좀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벌써 마음의 화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는 상태라 그쪽과도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왜 처음부터 제가 카풀하면 안 된다고 연락드렸을 때 말리지 않고 일을 이렇게 키운 거죠? 제가 제 남편을 잘 아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와서 우리가 만나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애기는 어떡하나요? 책임지세요. 다 책임져. 미안합니다. 우는 은희 씨를 달래며 이 사람이 혼자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그때 대처를 달리 했더라면 우리의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졌을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이전에도 남편이 바람기가 있어 힘들긴 했었는데 이혼을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참고 혼자 속으로 삭히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홀로 서기를 시도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와이프 핸드폰에 있는 카톡이나 통화 기록 등 이혼 증거 자료를 모으고 유책 배우자 책임으로 위자료를 받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하니 썩은 살 도려낸 것처럼 속이 시원하면서도 인생사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으로 혼자서 살아갈 날들은 새살이 돋아날 것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이혼 뒤로 저와 은희 씨는 가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만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여자도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기더군요. 줄곧 은희 씨에게는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따뜻한 밥 한 번 먹자고 하면서 서로 힘들었던 얘기나 애 키우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은희 씨가 결혼 전 격리 일을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회사의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원래 회사에 오래 다닌 격리 여직원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 동안만 잠깐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은희 씨는 처음에는 경력도 단절되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 하더니 시간도 6시간으로 부담 없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고 기존 격리 직원이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해당 업무도 알려주고 갈 거라고 했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일도 곧잘 해 사장님이 처음에는 알바로 한 달만 같이 일하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격리 겸 총무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은희 씨는 힘들었던 기억들은 조금씩 잊혀지고 점점 웃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은 대학 기숙사로 독립해 나가면서 아빠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식들이 아빠라고 생각해주는 마음에 마음이 든든하고 자식 농사는 잘 지었구나 뿌듯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얼마 전부터 은희 씨 아이가 크는 걸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은희 씨와 카풀을 하며 출퇴근을 시켜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온 우리에게도 봄은 오겠지요?